만약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의 종류가 운이나 우연과는 전혀 관계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을 감정적으로 건드리는 모든 사람이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보다 더 깊은 이유로 당신의 삶에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칼 융은 사랑이 단순히 두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종종 반사이며 당신이 억압하고 무시하고 또는 완전히 통합하지 못한 자신의 측면들을 드러내는 심리학적 거울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그림자 작업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모든 것이 외부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가장 자주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당신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통제 욕구를 강화시키고 도망치고 싶은 본능을 깨우는 사람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융기 한때 말했듯이 깨달음은 빛의 형상들을 상상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둠을 의식하게 됨으로써 옵니다. 관계에서 이 어둠은 종종 감정적 의존 버림받을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빠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공허하게 만드는 관계에 계속 빠지는 것도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런 패턴들은 외부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음으로써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면의 더 깊은 인식을 통해서만 변화합니다. 사랑은 자동적으로 당신의 내적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공허함을 조명할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빠져본 모든 사람을 자신의 일부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상상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파트너는 취약성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단순한 감정적 유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이 가장 큰 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무대입니다. 관계가 당신을 핵심까지 흔들 때 왜 그들이 내게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묻지 말고 오히려 내가 왜 그것을 허용했을까? 내 어떤 부분이 이런 경험을 추구했을까라고 물어보세요. 융은 모든 관계가 내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머물지는 않지만 각자는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여전히 용인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모든 압도적인 끌림 뒤에 로맨스로 포장된 모든 강박 뒤에는 당신 자신의 과거로부터의 메아리가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것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상처가 그들 안에 무언가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될수록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의 종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한때 사랑으로 통했지만 사실은 결핍의 반영이었던 것과 공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 필요나 의존에서 비롯되지 않는 종류의 사랑은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부서진 조각들을 연민으로 감싸기 시작할 때만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그 무게를 대신 짊어지기를 찾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융이 말했듯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시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은 잔혹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곳,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관계 패턴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화 타이밍 또는 운명이었다는 느낌 때문에 사랑에 빠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 자주 우리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은밀히 되고 싶어 하는 것과 사랑에 빠집니다.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랑은 보통 우리가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으로 올라오는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랑은 우연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지 않은 자유에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모든 것에 살아있는 상징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두 감정적 공허함 사이에 조용한 안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안정감을 발산하기 때문에 끌리고 우리의 갈망이 우리 자신의 불안정에서 온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독립성을 욕망합니다. 거부당하는 곳에서도 친밀함을 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던 것 같은 강도로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처음에 사랑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단지 오래된 감정적 패턴의 친숙함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으키는 감정을 기억합니다. 깊은 곳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 초기에 내재화한 감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롭더라도 말입니다. 사랑을 고통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묵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내면 작업의 의미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어떤 부분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있는지 식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당신 안의 어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보이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상처받은 아이입니까? 아이가 선택할 때 사랑은 간청이 됩니다. 어른이 선택할 때 사랑은 의식적인 결정이 되며 필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 도달하려면 환상의 붕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급진적인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이 항상 잔혹하지 않았다는 깨달음. 당신이 그들을 이상화하고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너무 적은 것에 안주했다는 것. 이런 통찰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깊이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완전한 책임을 지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더 얇아지지 않습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차가워지지 않고 더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닌 상호 인정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진정성에 대한 욕구에 의해 움직입니다. 두 사람이 생존이 아닌 선택으로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함께할 때 사랑은 구조 임무가 아닌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당신이 상처에서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치유해서 살기 시작할 때만 시작됩니다. 당신이 받는 사랑의 질은 자신과의 관계의 질을 반영합니다. 당신의 경계 자아상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어떻게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지를 형성합니다.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잔혹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허함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노출시킵니다. 준비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수년간 피해온 질문들과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필요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전체성 속에서 자신을 감쌀 수 있을 때만 당신은 당신의 빈틈을 메워주는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확장시켜주는 누군가에게 열릴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은 당신이 원하는 것의 반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편하지만 필수적인 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 믿음이 무의식적 생각의 층들 아래 묻혀 있더라도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자신에 대해 은밀히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당신이 만들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에너지적 부름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빠집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안전하지 않은지 인식할 만큼 자신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은 당신의 자기 인식의 깊이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친절한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주파수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재료를 위한 무대가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당신이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것은 당신을 깨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원하는 것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으로부터 숨겨온 것을 드러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는 널리 퍼진 신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그것은 환상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산산조각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회복시킵니다. 당신을 폐허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내적 전체성으로 안내합니다. 전체성은 당신이 비추는 빛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피하는 그림자에 관한 것입니다. 질투, 두려움, 통제, 불안감. 이것들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표면으로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은 무작위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것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깨달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단순히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의 애착 경험의 공동 창조자라는 것을 이해하면 비난은 더 이상 당신밖에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로맨틱한 관계는 당신의 무의식에 의해 작곡되어 세상으로 보내진 메시지입니다.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를 위한 부름이며 내적 치유로의 초대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자신으로부터 보류하는 사랑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직 삶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당신을 일관되게 존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당신을 구속하는 것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은 아무도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더 정직하게 만날수록 거울은 더 명확해집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숨겨진 조용한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연기가 끝나고 더 이상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고 날것의 자아만 남을 때, 그때 진정한 감정적 본질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적 공허함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랑으로 도피합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한 필요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 투사를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융기 경고했듯이 당신이 이상화하는 것을 당신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용할 뿐입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부르는 사람입니다. 고통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친밀감에 대한 당신의 갈망이 통제를 잃을 두려움과 충돌하는 상징적 전장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적 고요함을 찾을 때 그들의 사랑하는 방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권력 투쟁이 되는 것을 멈추고 두 온전한 세계의 진정한 만남이 됩니다. 서로를 완성하려 하는 두 부서진 반쪽이 아니라 사랑에서의 전체성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존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구조를 찾지 않도록 너무나 완전히 자신을 위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명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연결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끌림 패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깨진 거울에서 자신의 반사를 찾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림자와 만나고 그것들과 싸우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과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거의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치유되었다고 믿었는데 다시 한번 친숙한 패턴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그 비밀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과거를 치유해 줄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린 사랑보다 더 위험한 종류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 희망이 아무리 유혹적으로 들릴지라도 그것은 기만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을 부담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융은 개성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전체성을 향한 여정.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들과
숨기려 했던 부분들, 자신의 모든 부분들과 화해하는 길. 사랑은 이 여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옷을 벗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마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의 종류를 조사하는 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자기 인식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아첨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주는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패턴이 보이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이 거기 없는 척할 수 없습니다. 선택이 가능해지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랑은 우연이 되는 것을 멈추고 의식적인 결정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족함의 장소에서 사랑하지 않고 풍요로움에서 사랑합니다. 공허함에서 선택하는 것을 멈추고 명료함에서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은 단지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조용한 어휘입니다. 모든 강렬한 사랑이 건강한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로잡고 끌어내리고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이 내적 이미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것. 당신이 빠지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투사한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투사가 산산조각 날 때 감정적 붕괴가 종종 따라옵니다. 융은 명확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화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사랑에서 그것은 당신이 내면을 향하기 전까지는 같은 관계적 사이클을 반복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순간, 치유하고 내적 내러티브를 재정의하는 순간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이 변합니다. 당신은 약속들을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춥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들을 놓아줍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가면 없이 도착합니다. 게임도 지속적인 증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명확히 열린 마음으로 존재합니다. 건강한 사랑조차도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공허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요함이 지루함으로 오해되고 성숙함이 불꽃의 부족으로 오해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혼돈이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조건 없는 수용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고치거나 채우려 하지 않고 당신이 있는 정확한 곳에서 만날 때 그것은 당신이 수년간 피하려 했던 모든 것과의 대면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면에서 급진적인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으려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프더라도 친숙한 것이 종종 미지의 것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면 작업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만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두려움 없이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길을 걸은 사람들은 보이는 방식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쫓거나 도망치거나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착실함과 열린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종류의 관계에서 목표는 자신을 잃거나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중심나와 우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은 갈망이 되는 것을 멈추고 선택이 됩니다. 쉬워서가 아니라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리는 결정.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은 항상 자신과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공식도 보장도 없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깊은 과정이며 한 번에 한 층씩 자아로의 점진적인 귀환입니다. 당신이 정직함으로 자신을 바라보기로 오랫동안 부인되어 온 자신의 부분들과 마주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진짜인 곳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한 발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종종 경고 없이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걷기 위해서. 운명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길 위에 동반자로서. 이런 종류의 사랑은 소리치지 않고 거창한 약속을 하지 않지만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주는 것으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깨우는 것으로.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의 종류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은 거의 부드럽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겉보기에 의미 있는 관계의 붕괴나 당신이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패턴의 반복을 통해 충돌에 들어옵니다. 융이 한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지를 끌어당긴다. 아무리 불편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아픈 곳 내면을 보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을 실망시킨 모든 사랑 뒤에, 당신을 작게 만든 모든 연결 뒤에, 공허함으로 사라진 모든 헌신 뒤에는 당신과 자신 사이에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조용한 상처가 살고 있으며 속삭입니다. 내가 결코 사랑받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줘. 그 상처는 우리가 고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나침반이 됩니다. 반복 안에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아이의 희망이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자신에게 집으로 오지 않은 곳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랑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것은 여전히 더 깊은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를 드러내고 당신의 경계를 보이게 만들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패턴들을 노출시킵니다. 왜 당신은 감정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끌리는가? 왜 당신은 도달할 수 없는 연결들에 계속 얽매이는가? 왜 누군가가 당신에게 정직한 사랑을 제공할 때 당신은 도망치는가? 이런 질문들은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명료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과 함께 진정한 사랑이 당신을 당신의 공허함에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과 평화를 만든 후에 당신을 만난다는 깨달음이 옵니다. 당신이 자신의 외로움, 침묵, 진실을 피하는 한 당신은 당신이 은밀히 믿는 것을 확인해주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사랑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들은 상처받은 자존감에서 태어난 환상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환상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존 속에 삽니다. 융은 당신이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 당신의 삶의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썼습니다. 사랑에서 이 운명은 종종 같은 루프의 형태를 취합니다. 끌림, 도취, 실망, 공허함,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당신이 멈출 때까지, 당신이 치유될 때 당신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당신이 당신의 삶에 허용하는 사람의 유형도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핍에서 끌어당기지 않고 감정적 풍요로움에서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의심으로 가득한 밤들, 외로움 후퇴, 그리고 친숙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심연과 마주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감싸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다른 누군가를 감쌀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모든 그림자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힘과 함께 자신을 선택할 때만 당신은 나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유에서 당신을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올 때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짜인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진실을 위한 공간이 있는 사랑 상호성을 위한 역할 없이, 게임 없이 존재하기 위한. 사랑은 당신이 받아들여지기 위해 연기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보고 보여지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깨우고 자극하고 변화시키느냐입니다.
사랑은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로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은 모든 관계가 거울이었고 메시지였고 교사였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은 당신의 어둠을 드러냈고 다른 것들은 당신의 빛을 드러냈지만 모든 것들이 당신을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더 가깝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사랑의 가장 높은 목적일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부서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당신이 그것을 다시 열 용기를 냈느냐. 얼마나 많이 당신이 다치지 않기로, 굳어지지 않기로 하지만 자신을 잃지 않고 계속 사랑하기로 선택했느냐. 왜냐하면 사랑은 무작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적 상태의 메아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들, 당신의 상처들, 당신의 감정적 역사, 그리고 당신의 인식의 외적 표현입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지만 또한 당신이 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을 반영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조차도 당신을 당신의 가장 진정하고 해방되고 의식적인 자아로 이끌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잠재력을 포용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 안에서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물론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당신에게 남았는지 댓글로 알려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